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수 가뭄 끝에 큰 물 든다고 이 홍수가 또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이 또 4대강 공사가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또 논쟁도 막 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4대강 때문에 홍수가 터진 것처럼 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박석순 교수 모시고 최근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빠지시죠? 예, 갑자기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오늘은 지금 그 황당한 지금 좀 뭐라 그러나 바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거의 뭐라 그러가 하면은 댐은 홍수 방지를 한다 그러고 보는 또 홍수를 유발한다고. 그 이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공부를 좀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좀 해봐 주시죠.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용감한 바보 시리즈 6인데 말입니다. 댐은 홍수 방지하고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십시오. 4대강 유역보 홍수 위험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고 또 저분이 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 이제 하는데 그 말고 이분 영향으로 지금 보면은 또 강원대학교 김범철 교수 같은 분도 저거 또 홍수 유발한다고 언론한테 또 인터뷰하고, 또 환경부는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홍수 예방 효과 없고 오히려 홍수율이 올려가지고 부정적이다. 아마 환경부는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한번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큰 실수를 먼저 저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에 또 뭐 아시나 자세히 보니까 우리 또 이상돈 이상돈 교수가 며칠 전에 이 말을 했어요. 그 완전히 4대강 홍수 예방은 완전 사기극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 결정장애 있나 그러고 대사기극이라고 또 저기다가 그 CBS 라디오에 그 정관용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저분은 법학을 하시면은 자기 분야에 좀 하지, 강의를 아니면 공부를 좀 하시든지. 그런데 말을 저렇게 황당하게 하는데, 오늘 또 왜 이게 자기 말이 잘못된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또 우리 또 박창근 교수는 지난번에 보니까요, KBS 다음에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댐이 홍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도 댐이 잘 돼 있어가지고 홍수를 막아준다. 이런데 보십시오. 댐은 홍수를 막아준다. 댐은 좋고 보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근데 이상돈 교수 그 위에 이상돈 교수 저분은 그 환경과 관련된 합리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썼어요. 비판적 환경주의자. 비판적 환경주의자인가? 그 책은 멀쩡하게. 그때는 이제 저거였죠. 환경단체에 아주 환경단체를 많이 비판했죠. 환경단체의 극단적인 소위 주장들을 비판하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저건 보면 제자연화에서 아주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잖아. 이상돈이잖아. 이상돈 저분이 이상돈 저분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MB 정부하고 왜 척을 졌죠?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MB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해창 후보가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저분이 아마 이해창 후보를 돌고 그러면서 대운하를 아주 비판을 했죠. 그러다가 하여튼 이상하게 저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 같으면 모른다고 해야 될 건데, 또 가서 정관용 저기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저기가 아주
아니 근데 네. 저 이상돈 씨의 주장대로 하면 네. 하천 준설도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4대강 자체가 이게 뭐 우운하고 뭐 하여튼 난 이상하게 네. 저분이 하여튼 뭐 연세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다 퇴임하신 뭐 그런 분들 쪽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댐은 뭐고 그럼 본은 네. 뭐냐. 네. 그 댐은 홍수를 막아준다 그러고 본은 물 흐름을 방해해서 홍수를 유발한다. 네. 저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한번 네.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러면 무엇이 물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하나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니 하나는 아예 가둬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네. 위키피디아에 나온 그 앞에 나온 거 보면은 그 where 본은 말입니다. 네. are used to prevent flooding 하면 홍수 방지를 위해서 의하거나 네. 아니면은 유량을 측정하거나 네. 아니면은 강에 이제 배가 다니도록 한다. 예.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댐하고 where를 같은 말로 동의어로 네.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 생기는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Clear distinction made between the structures. 거기다가 뭐 impound water. 예, 댐은 그 뒤에 물을 고이게 하는 거고 네. 물을 모으는 거고 그 본은 말입니다. 물 흐름을 바꾸어주는 그런 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네. 그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하고 댐하고 얘기를 네. 좀 하면서 하는데 네. 저는 어떻게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미국의 뉴저지주의 페사이 강에 있는 게 네. 그때 저거 말고도 말입니다. 제가 저 공부를 할 때는 저게 제가 이제 저 팔자 때문에 1985년도에 내 생애 처음으로 냈던 논문이 보에서 일어나는 건데 저거 보면은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뭔가 하면은 저거예요. 보를 만들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네. 부유물질을 바닥에 가라앉히고 네. 그 가라앉는 부유물질이 실지렁이라든지 청소동물이 먹고 그것이 물고기가 뭐가 정화가 된다. 네. 수질 개선용으로 저걸 한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가 완전히 뭐 수질 그리고 산소도 저런 식으로 공급하고 그 네. 저런 논문들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산소 공급에 대한 논문을 썼던 거죠. 근데 이게 30년 뭐 40년 가까이 저 내 팔자를 정해놓은 저런 논문이 되는 거죠. 85년도에 처음 그랬던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한번 보자 이거지. 북한강 댐하고 낙동강 보를 한번 비교하면은 북한강 보시죠. 임진강도 저게 사실은 저게 댐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가 보 비슷하게 거의 팔당댐 수준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임진강도 네, 많죠 저게. 네. 예, 줄줄이 있는데 이 북한강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낙동강에 저런 보가 있고 그런데 북한강에 우리 저 댐하고 임진강 전 댐 때문에 저 지역에 홍수를 막아주잖아요. 네. 아니면은 저기 엄청난 물이 내려오죠 저기가. 홍수를 막아주고 지금은 홍수를 막아준다 그러는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낙동강은 이 지역이 옛날에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부터 가장 홍수가 많이 난 데가 경남 지방이라고요. 네. 낙동강에 물이 오다가 쫙 와가지고 저기 범람한 느려지는 뭐 느려져가지고 네. 평평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 우포늪도 있고 우포늪까지 낙동강물이 들어간 거죠 저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그런 식이 됐는데 왜 그러면은 보는 보십시오. 왜 그러면은 댐은 홍수를 방지하고 보는 홍수를 유발하냐. 네. 그런데 그 지난 매일신문에서 뭔가 하면 이랬다고요. 초유의 물난리 4대강 덕에 살았죠 하면서 저는 아래뿐만 아니고 위도 보면 강정, 고령보, 달성보, 네. 상주보, 칠곡보 저기서 전부 다 보내 이제 지금 이것이 이번 8월 예, 12일에 이번에 나온 거죠. 매일신문 이번 보시면 대구 매일신문이죠. 예, 예. 이제 지방신문입니다. 지방신문 강정, 고령보 예.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 취재를 한 거군요. 그렇죠. 초유의 물난리인데 보덕에 살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이게 저 낙동강 경남뿐만 아니고 여기도 말입니다. 네. 이번에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를 강의 이 4대강 사업에서 막아줬다는 거죠. 네. 특히 말입니다. 저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영주댐 있죠. 여기에. 네. 영주댐 저게 뭔가 하면은 이번에 4대강 사업에서 했던 일들이라 댐이에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저도 이게 왜 영주댐을 구태여 저걸 꼭 할 필요가 있었나 하니까 보니까 이 분야에 홍수 분야에 있는 사람은 저것이 홍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해가 이번 만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마 근데 상주보라든지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영주 댐 때문에 이번에 홍수가 많이 막아진 거죠. 네. 그 사람, 그러니까 저분들이 벌써 이게 댐 설계하고 4대강 사업의 이 치수 분야에 설계하는 분들이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 했던 거죠, 저게. 네.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매일신문 8월 12일자 보니까. 예. 지역민들은 저렇게 느끼는 거죠. 알죠. 네. 근데 지역민이 왜 저래 느끼는가를 제가 그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내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수문곡선과 홍수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저 아울렛 있죠, 저기에. 네. 그리고 워러쉐다라는 유역이거든요. 네. 저기서 비가 오면은 저 강을 따라 좀 모이잖아요. 네. 요만큼. 그 위에 점선은 이제 분수령입니다. 예. 네. 그 유역 경계고 저만큼 네. 저기 비가 왔다. 그러면은 빗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네. 저게 이제 수문곡선이라 그럽니다. 네. 밑에 있는 저 갈색은 원래 흐르던 기저유량이라 해가지고 네. 지하수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네, 베이스 플로우. 베이스 플로우. 네. 저게 이제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쫙 올라갔다가 비가 끝나고 이제 며칠 지나면 내려오는 거죠. 네. 저걸 우리가 단위 수문곡선이라 그러다가요. 네. 저 단위 수문곡선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단위 수문곡선이라는 건 내려오는 그쪽 경사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전체 그래프를 전체 하이드로 그래프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수질 관리학 할 때 저런 걸 다 해요. 네. 제가 이거 지금 하던 이 책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네, 네. 이런 책에 저게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저게 수질을 하더라도 수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걸 가는데 보면은 보십시오. 저기에 우리가 저걸 한 도시 홍수를 보면은 말입니다. 옛날에 네. 저런 숲이던 것이 도시가 됐잖아요. 네. 도시가 되면은 비포 어바니제이션 있잖아요. 네. 그 숲일 때는 하이드로그래퍼가 저렇게 된다고요. 비가 오더라도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도시화가 되고 나서는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보면은 그 도시화로 대한 영향이 토탈 디스차지 전체 유량은 올라가죠. 커지죠. 네. 그리고 피크 그 첨도 유량이라 해가지고 가장 멀리 올라가도 올라가지요. 네. 그리고 타임 투 피크 해가지고 비가 와서 금방 물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문곡선이라 그러는데 저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도시홍수의 원리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도시홍수의 원리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은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물이 땅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강을 하천을 좀 더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근데 제가 왜 저걸 보여주는가 하면은 낙동강에 이제 보가 생겼다. 네. 보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에 그 수문곡선이 낙동강의 수문곡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네. 보가 없을 때는 이거예요. 비포 네. 웨어가. 네. 보가 없을 때는 애프터 어바니제이션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네. 금방 비가 내려와 버리는 거죠. 네. 금방 비가 내려오고 보를 만들면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비를 천천히 막아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걸 이 사람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네. 보를 만들면은 그러면 어디가 홍수가 많이 나겠어요? 보 만들기 전에 아니에요. 네. 물이 쫙 내려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가 홍수 방지 효과 있나 없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보들이 모르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기초 수문학을 모르는 거죠. 저걸 네. 하이드롤로지라 그럽니다. 네. 저게 유일하게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글을 문자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수문. 문. 예. 우리 그 문학할 때 저 문이 들어갑니다, 저기요. 수문이라는 게 문할 때 문이 아니고. 예. 우리 문학, 글을 문자. 그리고 저게 수문학이 공과대학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데 저걸 모르는 거죠, 이 바보들이. 네. 저걸 모르니까 보가 홍수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제가 저 미국 미시시피 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시시피 강 저기 보면은 미시시피 강에 이제 보가 촘촘히 있죠. 네. 여기에 있는 보가 이 자료가 이제 외국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저걸 했잖아요.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여기서 여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세인트루이스가 요쯤 됩니다. 미주리 강 네. 들어오기 전에. 네. 저기까지 지금 촘촘히 지금
보가 있어가지고. 보가 뭐 20여 개 되는 거죠. 저게 전체 내가 알기로는 미시시피 강에 아마 저까지는 모르겠는데 미시시피 강에 40. 번호가 있군요. 예, 44개의 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 그쪽은 한 20몇 개 되네. 로커앤댐. 저 배가 다니지, 락이. 락이라는 데는 이 저 물 가두는 관문이군요. 관문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걸 뭔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저걸 계속해서 이 저 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락앤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는 아까 조금 전에 본 그림이 나오는군요. 원래 저게 이제 보가 없을 때는 조개 가야 되는 거죠. Without reservoir. 물을 안 가두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첨도 유량이라 해가지고 위로 팍 올라가잖아요. 저긴데 저걸 가둬놓으니까 요래 되잖아요. 저러니까 저게 그렇긴 저 홍수 방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이래도 홍수 방지 없냐 이거지. 볼을 촘촘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저게. 아니면은 저거 없으면 밑에 저 세인트루이스나 저쪽에서는 홍수 많이 당하는 거죠 저게. 저걸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거는 뭔가 하면은 물을 촘촘히 가둠으로 해가지고 배도 다지지만은 배도 저 미시시피강 미네아폴리스가 미시시피강의 가항 종점이라고 배가 다 가는 종점인데 그까지 배도 다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홍수를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쓸려 내려오는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 첨도 유량을 완전히 방으로 뚫었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홍수하니까 낙동강도 지금 볼을 촘촘히 샤워하니까. 저게 되는 거지. 근데 저걸 전혀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왜 물 흐름을 방지해가지고 홍수를 유발한다고 하느냐. 두 번째 모르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저게 이제 이번에 그 합천 창녕보에 뭐 뚝이 무너졌니 어떠니 하는데 그 합천 창녕보입니다. 창녕보에 이걸 보를 만들 때 뭔가 하면 하도 준설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도를 준설을 하고 또 이 고수부지도 다 이게 정비했어요. 깎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저게 뭔가 하면은 비가 올 때 통수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물길을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볼을 만드는 거죠. 그럼 과거보다는 이게 커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걸 모르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세 번째 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계산을 못하는 게 슬루스 게이트라는 게 저게 뭐 수문입니다. 저기에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리학을 모르는 거죠. 저거는 이제 수문학이 아니고 수리학입니다. 물의 플루이드 미케닉스 인 워러라 해가지고 물의 유체학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합천 창녕보 말입니다. 합천 창녕보에 보면은 제가 했던 게 내려봐요. 내려오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걸 했어요. 성강식 3개, 전도식 2개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성강식이 요거예요. 비가 오면 확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식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넘어뜨리는 거지. 그래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식과 성강식으로 저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분들 생각은 뭔가 하면 저것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홍수를 일으키지 않느냐. 저기서 넘칠 거다.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체 흐르는 물의 양의 어떤 구조물이 있으니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걸 모르는 건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기 말입니다. 저 수문이 저 게이트 있죠. 요게 요렇게 돼 있으면은 앞에 스벌머지드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을 때는 저 유량 계산하는 식도 저기 있어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저게 뭔가 하면은 수문 슬루스 게이트의 하이드롤릭스 수문 수량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가는데 보면은 요것이 요런 식으로 계산되는데 이건 곧 뭐냐면 이거예요. 이럴 경우는 흘러가는 유량은 통수 단면에 비례한다. 저게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저 A가 통수 단면이거든요. 저 통수 단면이 물을 많이 열어주면 물량이 많이 흘러가고 저게 좁으면 이제 가거든요. 결국 물 흐름을 방해하잖아. 저 때는. 근데 지금 저 수문은 방해 또는 조절, 그죠? 그죠, 조절하는 거죠.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저게 홍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들어 올려 버려요. 완전히 들어 올려 버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두 가지 경우 있으면 이 경우예요. 이 경우 물이 완전히 들어 올려 보잖아요. 밑에 B의 경우는 저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B의 경우는 봐요. 이것이 중요하죠. 조절하죠. 물량을.
근데 A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저 단면이 아니고 뒤에 있는 숨은 뒤에 있는 수위가 수량을 결정하는 거죠. 네. 저것이 많이 떨어졌으면 빨리 물이 빠지고 네. 저것이 위로 올라가서만 천천히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단면적이 저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홍수 때 올라간다는 걸 모르고 모르고 거기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물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환경부는 옳다구나. 몇 명 모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입맛 있는 거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에 환경부가 최악의 수를 쓴 것 같아요. 저기 왜 저기 방해한다 이거지. 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이번에 합천 창녕보가 그러면 왜 저게 제방이 붕괴됐느냐. 네. 여기가 바로 합천 창녕보거든요. 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여기 오면 뭐 9일 오전 2시에 창녕군 이방면 장천 배수장 인근 낙동강 본류 50m 뭐 저게 뭐 30m인지 50m인지 뭐 그런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네. 저기에 이제 저게 이게 뚝이 붕괴된 거죠. 저렇게. 네. 저렇게 떨어지네. 네. 저렇게 떨어졌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진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지금 여당 쪽에서 이 난리죠. 낙동강도 무너졌다 무너졌대. 낙동강 무너진 건 이거예요. 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네. 저기에 합천댐이 있어요. 네. 저 합천댐에서 물을 마구 뺀 거죠 이번에. 네. 저게 이제 홍수 오기 전에 물을 베어놨어야 되는데 네. 계속 비는 오지요. 물은 가득 채워놨다가 빼버리니까 이 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저게 물이 만나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왼쪽에서 이제 댐 수문을 열고 예. 그 물이 쭉 넘쳐와서 저기에서 합수구군요. 합수지요. 합수가 네. 되니까 낙동강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지요. 네. 잘 안 빠지니까 저기에 수위가 올라가니까 저 보에 물이 잘 안 빠졌는 거지요. 네. 그 보 때문에 안 빠진 게 아니고 합천댐에서 내려오는 저 황강물하고 낙동강 물이 만나니까 안 빠지니까. 네. 그게 황강입니까? 예. 네. 저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 수위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기에 그리고 저기가 옛날부터 좀 부실했답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는 저걸 좀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방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께 문화일보에서 칼럼 쓰다가 그래 칼럼 쓰면서도 지난 수요일 날 나온 칼럼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를 썼어요. 제방 붕괴가 왜 됐느냐. 네. 된 게 뭔가 하면은 합천댐 방류로 보면은 오른쪽 좀 가봅시다. 낙동강 하류 흐름이 정체됐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수위와 수압이 올라가자 부실한 틈새로 누수가 생기가 일어났다는 게 현장 주민들의 벌써 다 뭐 언론에도 나오고 했어요. 사실 주민들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알죠.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뭔가 하면은 이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게 보 때문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네. 그 보는 저게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구조상으로 저렇게 네. 그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십시오. 조선일보에서 이제 지금 저게 나왔는데 보십시오. 16개 그 홍수의 하강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다가 이쪽이 합천보군요. 저기 합천보지요. 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발언 세 가지. 조선일보가 잘 썼어요. 아주 머리 자료를 잘 써해가지고 박은호 논설위원이 아주 잘 썼더라고 보니까 이거 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저 말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가 뭐냐.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 없다. 꼭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벌써 보세요. 여기 보면은 4대강 본류 제방 357개의 86%가 안전성이 나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침수구역의 94%가 침수 위험이 줄어들었고 그 사업 전과 비교해서 홍수 때 수위가 최고 3.9m 떨어졌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데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게 확 내려간 거죠. 준수를 해놓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 보는 홍수 유발 시설 이거 아니다는 거죠. 네.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저 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사람들 주장이 뭔가 하면은 보호의 목적이 가뭄 대비고 수자원 확보인데 홍수 방어용으로 지은 시설이 아니니까 이게 백워러라는 게 뒤로 가니까 뒤로 네. 가는 것 때문에 상류 쪽 수위가 일부 높아지나 뭐 미미한 수준이라 해가지고 아니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네. 그 전문가 인터뷰를 해가 저렇게 했더라고요. 홍수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뭐 4대강 사업으로 본류뿐만 아니고 이것도 나도 이제 이 자료를 다시 보면서 봤는데 4대강 사업으로 지류지천의 홍수 피해도 그게 커졌다는 말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류지천의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걸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류지천이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네. 235개 지류지천의 72%가 홍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류지천에서 이번에 홍수가 났다고 인식하는 거는 예.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본류 지류 할 것 없이 다 홍수가 났다가 예. 지금은 지류만 일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지류도 일부 났는데 그게 저거지요. 지류도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본류가 파니까 네. 빨리 잘 빠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걸 이제 지금 계속 거짓말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분석을 한 거죠. 저렇게 1m 이상 떨어진 것이 91km고 네. 50에서 1m로 떨어진 것이 204km고 10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것이 또 보면은 여기에 이런 통계가 있군요. 자료를 다 조사한 거죠. 네, 조선일보에서 아주 자료를 조사 잘했다. 지천의 하강폭. 네. 이거 어디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 세놓은 거를. 저게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감사 때 나왔던 이 자료에 다 들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 한 거죠. 이게 다 떨어지게 돼 있고 저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또 보시면 여기 떨어진 게 지금 전체가 840km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 보면은 배수 효과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문학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던 그 수문학 배수 효과라는 문자를 저렇게 쓰는군요. 네, 수문학 참. 네. 저렇게 하면서 보든 댐이든 방조제든 강을 횡단하는 구조물은 모두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있다. 그러나 하천 전문가 대다수는 4대강 보의 배수 효과는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지형과 유속에 따라 가지고 위로 100에서 한 200 정도 가지만은 배수 효과가 있지만은 설계 때 이미 그 배수 효과가 반영됐고 상류 쪽 수위 상승폭도 작기 때문에 보가 홍수에 위험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저 세종도의 배덕효 교수 저분이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그 4대강 조사위원회 하면서 공동위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아, 그러군요. 전체 저걸 했던 거죠. 저분이 이제 저런 수리 수문 쪽에 잘 아는 분인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들어 올리고 또 팔 때 이렇게 넓게 파가지고 준술도 다 다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전에 이 물 흐름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죠. 홍수에 방해됐다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저는 이제 식으로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진강을 한번 말입니다. 추가로 섬진강을 보면은 섬진강 홍수는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바보들은 좀 저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섬진강에 보면은 위에 옥정호 밑에가 옥정호 저 밑에가 저 댐이 섬진강 댐이에요. 아,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줄처럼 내려오는 게 물길이군요. 물길이에요. 그리고 저거 보면은 옥정호 저거는 원래 그 일제 때 만들어 가지고 저것이 뭔가 하면 동진강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또 물을 저쪽으로 뽑을 수도 있다고 있는데 저기에서 섬진강으로 내려오면서 보십시오. 본류 주변에 저렇게 다 지금 홍수 났잖아요.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이렇게 났는데 이걸 4대강 사업을 했으면은 저게 물길을 키우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4대강 사업 반대했던 사람은 4대강 사업하고는 관계없다. 원래 일어나게 됐다. 낙동강 봐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근거를 가지고 하든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거 보십시오. 낙동강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난 그 차이 아니에요. 아까 봤던 낙동강은 다 살았는데 덕에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 터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긴 다 됐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뭔가 하면은 언론에서 그러고 뭐 계속 환경부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뭐 방류 때문에 그렇다. 방류 때문에 자료를 한번 올려봐요. 보면은 뭐 수위 조절 실패 때문에 비가 많이 온 탓이고 뭐 지금 이런 식의 언론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 조절 기준에 맞게 방류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분은 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제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했다.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섬진강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것도 저기 보면은 이번에 그 저거 있잖아요. 여기 저 금강의 용담댐 하류 있죠. 네. 저기도 본류에 다 났거든요. 영동, 옥천, 금산, 무주 줄줄이 다 저 홍수 나타나요. 네. 똑같이 섬진강 모양으로 본류 주변에 다 나타났다. 근데 왜 그랬느냐? 금강은 저기 저 대청댐 하류만 4대강 사업 공사를 하고 준수를 하고 보를 3개 만들었잖아요. 네. 저 위는 손은 안 댔거든요. 네. 저것도 사실은 저거를 준수를 하고 저기에다가 제방을 강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저분들이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섬진강하고 그 금강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4대강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전부 다 홍수 받았는 거죠. 저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무시하고 그냥 제방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4대강 사업이 제방 관리하는 사업인데 네.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은 그러고 계속 가네요. 이 하는 이야기 바로 이거입니다. 원인은 제방 부실 관리와 홍수 조절 능력 초과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4대강 사업은 공학적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 근데 저 사람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이 자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네. 홍수 조절 능력을 늘리는 거죠. 정대하고 네. 제방 보강 사업 하는 건데 네. 자기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저 사람 완전 유태 이탈식의 어떤 그런 발언을 하는데 네. 제방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향수고 섬진강 자체가 갖고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을 초과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런 거죠.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골이 됐을 텐데 골대 밖으로 가가지고 골이 안 났다는 식이에요. 아 근데 이게 뭔가 4대강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네. 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돌아다니면서 오만 저거 하니까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일부 또 어리버리한 사람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따라하고 그러다가 결국 환경부까지 저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우리 준수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한강에 0.5억 톤, 낙동강에 4.4, 금강에 0.5, 영산강 계속 저 준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위를 줄였잖아요. 네.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산강도 저 준수를 더 해야 돼요. 저게. 영산강은 네. 원래 준설 계획보다도 제대로 지금 반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준설 비용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게 준설한 거 아니에요. 4대강 사업에. 저렇게. 아니 근데 이 사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자꾸 4대강 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준설을 해야 되는 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예?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욕하다 보니까 이제 홍수 조절 기능을 늘려줘야 준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저 막 앞뒤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저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제방 보강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기 이 자료가 말입니다. 이 자료가 보면은 저게 나오더라. 이 계획은 섬진강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라 저게요. 네. 저 자료가 바로 이 자료거든요. 네. 4대강 조사평가 보고서 네. 이 자료인데 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섬진강도 20km 정도 제방 보강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원 계획이었군요. 예. 세웠다가 안 했는 거. 보십시오. 지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저거 뭐 전부 노후제방 보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저 낙동강 지역에 이 홍수 피해가 적었던 거는 뭔가 하면은 준설해가지고 물통을 키웠고 그 다음에 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저걸 한 거죠. 그러다가 보를 쌓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섬진강은 저 왜 못했을까? 예? 섬진강은 왜 못했나요? 그때 반대가 있었죠. 그때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섬진강이 뭐 아름답고 또 하면서 또 그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 섬진강이라면서 자연대로 놔두라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제첩도 잡아야 되고. 예. 그래서 저 지금 뭐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그 저 보가 저 홍수를 저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낙동강하고 섬진강의 이 홍수 피해 제대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적어도 이 정부고 지금 정권을 잡았는 여당 아니에요. 네. 여당 같으면은 무엇이 뭔지 봐야지 계속 자기들이 반대해왔는 게 자기들이 말이 맞다고 그걸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네, 거짓말을 자꾸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데 또 옆에 저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저분이 나 뭐 했는가 보니까 지하수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지하수를 했던 뭐 논문 제목도 희한한 건데 다음에 한번 계속 그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던지면서 뭐 오만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섬진강, 낙동강 홍수 피해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섬진강하고 아까 봤던 그 금강 상류 기건도 빨리 준설하고 제방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아마 이 홍수 때문에 그 수자원 공사도 물론 댐을 사전에 좀 비워둬야 되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제대로 안 한 거.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저거지. 공사는 왜 물을 안 채웠을까요? 물을 안 미리 안 빼두었을까요? 근데 기후 예측 강우량 예측이 잘못되었었나요? 그것보다도 저분들은 자기들 매뉴얼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은 안 내보내고 그러고 저 수장공사가 이제 이번에 억울하게 그러니까 섬진강 홍수 난 거는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고 수장공사가 물을 안 빼서 그렇다. 그게 잘못된 거죠. 물론 수장공 잘못도 있지만은 4대강 사업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게 준설을 해가지고 물통을 키우고 제방을 보강했으면은 저 많은 사람이 저 많은 피해를 안 당했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금강도 마찬가지죠. 아니 제가 제방을 보강한 적은 제가 알아요. 준설공사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문화재 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 문화재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 공사하는데 준설하는데 파내기 전에 문화재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저 설계도는 제가 잘 압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저 금강 상류도 제가 뭐 여러 번 가봤지. 그래도 옥중호다 이런 데도 제가 옛날에 과제도 하고 뭐 해가 다 아는데 저 금강 상류도 바닥에 자갈이 많이 있어요. 천정천 비슷하게 돼 있다고 저기도. 저것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쌓여 있는데 안 긁어내니까 그 물통은 요만한데 물길은 요만한데 위에서 물을 엄청 버려버리니까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 저런 것들을 지금 바로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보가 홍수를 방해한다는 엉뚱한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온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그러면은 환경부가 가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하든지 하지. 그 말 맞다고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까. 참 희한한 지금. 아니 근데 원전도 그렇고 이 4대강도 그렇고 뭐 일자리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도대체가 어디에서 그런 엉터리 지식들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는 좌익이 아니라 무슨 무식 집단이 하나가 정치적으로 거대한 무식 집단이 생겨 있어요. 거기다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른 말을 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없고 지금 보십시오. 한마디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미시시피강 미국의 자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런 걸 모르고 보가 홍수 방해용이라고 홍수를 일으킨다고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저 낙동강 그 쭉 봤잖아요. 그 창녕까지 내려오는 상주보 뭐 구미보 이렇게 쭉 저거 제가 자전거 타고 아주 멋지게 여행했던 그 동네죠. 저거 해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 엄청 좋아하는데 저걸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걸 함으로가 저는 미국에서 처음 공부할 때 저게 수질도 그 토사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난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가 낙동강 페놀 사건이 구미에서 91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페놀이 대구 시민의 먹는 물에 들어가서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냥 흘러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처럼 보가 있으면은 차단이 되는 거죠. 그 외국에서 다 라인강에 뭐 86개 보가 있고 저렇게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홍수도 막아준다니까요. 숨은 곡선 간단한 숨은 곡선 하나로 가지고 저걸 해석할 수 있는데 저 숨은 곡선 하나 아는 환경부 공무원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물론 이야기 해설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기들 이제 그 장관은 장관 맛에 드는 그 말만 듣는 거지. 수문학 할 때 왜 그게 그런 문자가 됐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이게 학문이 처음 들어올 때 잘못 번역된 것도 많아요. 지리학이 사실은 지문학이 돼야 되고 지질학이
지리학이 됐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리학 우리 있잖아요. 지오그래피. 네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디에 무슨 뭐 산업단지가 어디 있고 어디에 산맥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강이 있고 이게 지리학이잖아요. 예. 지리학은 뭔가 하면 땅 속에 뭐 바위가 안반이 어떻고 화강암이 어떻고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학문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리학이 지문학이 돼야 되는데 뭔 모르고 한 사람이 지리학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네. 우리 지금 지질학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땅의 이치인데 네. 할 수 없어가지고 지질학으로 이름을 만드는 그런 게 많지요. 저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수문학도 이게 잘못 꿰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 수문학은 비가 오면은 이것이 얼마가 강에 흘러가고 땅 속으로 얼마 가고 그냥 뭐. 저 수문학이라면 이 물에 대한 무슨 이론 체계 이런 뜻으로 쓴 거군요. 저게 수량을 다루는 기상하고 예. 기상하고 수량. 근데 우리가 이 수질을 할 때는 수질은 네. 그 수리학도 일부가 필요하고 네. 저것도 필요하죠. 수문학도 기본적으로 네. 저거 다 하죠. 저게 뭔가 하면은 단위 수문곡선 그다음에 애뉴얼 하이드로그래프라 해가지고 연중 수문곡선들 그다음에 네. 언제 이 강의 물이 가장 적었냐 네. 그런 것들 그게 왜냐하면은 수량이 적으면은 수질이 나빠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 여기서도 다 공부를 한다니까 네. 하는데 저걸 아는 사람이 한 명 없으니까 네. 저 엉터리 같이 보가 다 홍수 일으킨다고 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 PDF 있으니까 뭐 여기 예, 올리는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 이게 한 200몇 페이지쯤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어떻든 이 좀 잘 오해들을 예. 깨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